그래서 최소한 3년 동안에 한 3번 정도의 직업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 이제 그런 직업 체험은 학교마다 많이 다른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직업 체험, 이제 그 다음에 직업인 특강 이런 것들로 해서 1년에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1학년인 경우에는 이제 자유학기제를 해서 한 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6일 동안 계속 1학년은 직업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중구청 진로진업 체험센터와 연결을 해서 다양한 직업인들을 섭외를 해서 강의들 아이들에게 들려주게 하고, 그리고 11월 달에 하는 이제 직업 체험은 15개에서 20개 정도의 직업 체험처를 모집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하고 싶은 분야로 직접 가서 체험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3년 동안에 한 3번 정도의 직업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 그거 한두 번 가가지고 여기 이 분야에 내가 맞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갖는다는 게 힘들죠. 자, 그래서 이 직업 체험도 하지만 저는 이제 독서를 많이 강조하는 게, 독서는 무궁무진하잖아요, 분야가. 그리고 그 책 속에는 다양한 직업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업 체험도 중요하지만 이 독서 활동을 통해서도 다양한 직업인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내 진로를 한번 찾아보는 그러한 탐색 활동도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각 교과목 선생님들께서 국어는 국어와 연결되어 있는 직업 활동, 수학은 수학과 연결된 직업 활동, 자, 이러한 것들을 교과 수업 시간에 많이 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상상을 많이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상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 꿈을 이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래 관련된 과학 영화를 보면 앞으로 세상에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미래를 미리 그려보는 그런 활동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거꾸로 자서전 쓰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아이들이 60대, 70대부터 그 직업 활동부터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경로를 쭉 한번 써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나의 행복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상상을 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미래에 설계해 놓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살진 않더라도 일단 기본적인 틀이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정말 미래를 그려보는 그런 활동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내 자존감, 자신감이 향상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네.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학교에서 진로 체험을 하다 보면은 친구 따라서 신청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로 하는 반도 있어가지고 가위바위보에서 졌을 경우에 이제 원하지 않는 데를 가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제가 그냥 하라고 하거든요. 저는 절대 바꿔주지 않아요. 바꿔달라고 해서 찡얼찡얼 대서 안 바꿔줘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죠. 왜 안 바꿔주는지. 네가 한번 가봐. 가서 한번 해보는 거야. 새로운 것도 한번 해봐야지.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친구 따라서 오디션 갔다가 성공한 연예인들이 엄청 많아. 그런 것들은 우연한 기회에 가서 내 능력을 찾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가기 싫어도 한번 가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봐. 그러면 내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을 깨우칠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잠재 깨우치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째는 평소 관심 없는 분야에도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아이들에게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냥 지나치지 마라. 한번 관심을 갖고 보고. 요즘에 스마트폰을 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집에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오는 거였죠. 그 다음에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보고, 그리고 내가 평소에 관심이 없는 직업을 한번 체험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한번 호기심을 갖고 보고, 두 번째는 좋아하는 책만 읽지 마라.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고 무궁무진한 직업인들의 이야기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꾸준하게 읽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직업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이제 책 속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책을 꾸준하게 읽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기 주도성을 기르는 것입니다. 네. 초등학교까지는 그래도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중학교에 와서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는 거죠.
학습 계획도 세우고 독서 계획도 세우고 집에 와서 저녁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고 실천하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주도적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서 한번 설계를 해보는 그런 활동이 중요합니다. 공부의 목적이 뭘까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대학 가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두 명은 내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뭔가 이제 깨어난 거죠. 네. 대부분 학생들은 이제 명문고라든가 명문대학교, 대기업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근데 대학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꿈을 이루려면은 공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즉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삶, 미래의 나의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는 정말 필수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싫어하는 이유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어른들이 자꾸 그거를 깨우쳐 줘야 되겠죠. 공부는 시험 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어린 시절부터 자꾸 아이들을 깨우쳐 줘야지만이 아이들이 공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꿈과 공부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불러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그림만 그리는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아이들은 이제 불러서 상담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주죠. 웹툰을 그리는 거 되게 너의 상상력을 가지고 그려야지, 지금은 이제 다른 작가들이 그리는 걸 뺏기는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계속 뺏길 건 아니잖아요. 너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너의만의 콘텐츠를 만들려면 필요한 거는 창의력이야. 그러려면 공부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지금 아이가 그 웹툰 작가에만 꽂혀 있지만 그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독서와 지금 배우는 교과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연결성에 대해서 이해하게끔 설명을 해줍니다. 학습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획을 세워서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즉 내가 실천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정해야 되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의 계획표를 따라다 보면은 힘들죠. 그건 내 학습 계획이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한번 살펴보고 또 일주일 동안 내가 시간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쫙 살펴본 다음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면 오랫도록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주문하는 거는 반드시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에 넣어라. 그리고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만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실천하면서 오랫도록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중요하죠. 네.